딥러닝 모델 만든 거를 스트림으로 서빙하는 실습을 해볼 거예요. 저희가 그 서빙도 스트림 서빙, 그 다음에 온디맨드 서빙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온디맨드 서빙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실습을 통해 이해를 하시겠지만 REST API 같은 것에서 이제 모델이 떠 있어서 내가 원할 때 이렇게 한 번씩 쿼리를 해서 예측 결과를 받는 이런 식을 이제 온디맨드 서빙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림 서빙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입력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도 스트림 형태로 해주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그래서 머신러닝 온디맨드 서빙은 이따가 딥러닝 온디맨드 서빙을 할 거라 안 하고 스트림 서빙 실습을 할게요. 이것도 실습을 하면 금방 이해가 돼서 이제 여러분은 2.5.7번 워크플로우를 이용해서 예측을 해볼 거예요. 이 2.5.7번 워크플로우 로딩을 해볼게요. 일단 엔진의 유형이 스트림 투 스트림 엔진이죠. 이걸 써야 될 것 같잖아요. 스트림으로 입력받아서 스트림으로 예측 결과 줄 거니까 스트림 투 스트림 엔진입니다. 그리고 스트림 조인 엔진이 아니니까 또 스트럭처드 스트림을 쓰진 않아요. 이 워크플로우는. 그리고 지금 어떻게 이 시나리오는 되어 있냐면 이제 현재 온도 스트림 데이터를 받을 거예요. 저희가 어떤 도구, JMeter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여기서는 어저께는 그냥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뭐 입력 데이터를 또 줬었는데 또 이런 도구도 한번 이용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온도 값을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쭉 적어놨어요. 저희가 CSV 파일에. 그거를 이제 막 이렇게 쭉 이제 여기 HTTP 서버 리더 또 어제와 마찬가지로 또 특정 포트를 열어놓고 데이터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온도 스트림이 현재 온도 값이 쭉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전 처리를 해서 중요한 건 여기에 ML 프리딕트 오퍼레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 처리해서 이 오퍼레이터가 가져가서 예측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딱 만들어주고 예측해서 나온 값을 이제 그렇게 조금 처리를 해서 결국에는 카프카 토픽에다가 전달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스트림 데이터를 받았고 예측을 했고 스트림으로 지금 예측 결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ML 모델을 사용했고요. 같이 워크플로우를 보시면 스트림 투 스트림 엔진 안에 HTTP 서버 리더가 세팅이 되어 있죠. 이번에는 5300 2번 포트를 열어서 받을 거예요, 데이터를. 그리고 나서 파일 라이터는 카프카 라이터, 파일 라이터가 아니라 카프카 라이터가 지금 세팅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토픽의 이름이 테스트 3으로 되어 있고 어제 다 같이 했던 그런 주피퍼랑 부트스트랩 서버 이런 것도 저희가 미리 지정해 놓은 주소가 잘 세팅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오퍼레이터가 중요해요. 오퍼레이터 보시면 여기에 6개의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중간에 네 번째 오퍼레이터가 스팍 ML 프리딕트 오퍼레이터예요. 스팍 ML 프리딕트 오퍼레이터를 클릭하시면은 여기 뭐가 있냐면 당연히 프리딕트를 할 건데 모델의 경로가 저장이 되어 있어야겠죠. 어떤 모델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1, 2, 3번까지 전처리 된 다음에 여기 모델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얘가 모델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보니까 모델 패스 넣는 데가 있죠. 그래서 저기에 저희가 미리 학습을 해놓은 모델이에요. 저거는 저희가 AutoML 기능을 이용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스팍 ML 모델이 저 경로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에 3개 오퍼레이터랑 뒤에 2개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쉬워요. 보면은 먼저 이제 온도값이 막 오잖아요. 온도값이 막 오면 일단 먼저 컬럼을 셀렉트를 해요. 여기에서 이제 컬럼이 여러 가지 값이 이렇게 같이 올 건데 그 중에 내가 사용할 컬럼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이제 민맥스 스케일링을 할 건데 그 몇 번째 컬럼에서 민맥스 스케일링을 할 건지 그거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컬럼 셀렉트하고 민맥스 스케일링이 1번, 2번 연산자인데 이게 그냥 같이 필요한 거예요. 몇 번에다 대고 민맥스 스케일링 할지 1번, 2번을 통해서 이제 설정을 하죠. 근데 여기는 보니까 컬럼 아이디가 1번이요. 그러니까 0번 말고 1번 컬럼에 온도값이 있나 봐요. 그쵸? 이제 있을 건가 봐요. 그래서 1번 컬럼에다 딱 세팅을 해놨고 거기에 대해서 민맥스 스케일링을 하는데 민맥스 스케일링에 보면 맥스 민에 뭐 0.5 마이너스 0.5가 세팅이 되어 있으시고요. 여러분이. 그리고
이제 맥스 리얼 밸류, 민 리얼 밸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온도가 너무 터무니없는 이상한 온도가 들어왔다. 지구에 있을 수 없는. 아니면 여긴 없을 것 같은? 그러면은 이제 그렇잖아요. 아웃라이어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50도랑 마이너스 20도까지 아주 여유있게 잡아줬죠. 네, 이렇게 해서 이거 범위에 밖에 있는 거는 안 하는 거예요. 계산할 때. 그리고 나서 이제 트랜스포즈 오퍼레이터가 있어요. 이 트랜스포즈 오퍼레이터는 어떻게 하냐면은 다음 온도값을 예측할 때 앞에 10개의 온도 데이터를 모아서 모델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10개의 온도 데이터 쫙 모아가지고 가로줄로 쫙 바꿔줘요, 이것도. 그래서 그렇게 데이터를 뭐 내가 몇 개를 모아서 딱 옆으로 바꿔주면 이 모델한테 트랜스포즈 된 형태로 질의가 들어가고, 그러면 이 아래 프리딕트 오퍼레이터가 그거에 대해서 예측을 수행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예측된 값을 이제 그 행으로 나열된 그 데이터에 다른 하나 더 추가된 행에다가 이렇게 쓰고, 그런데 한 번 더 뭘 해주냐면 민맥스 스케일링 오퍼레이터에서 다시 예측된 온도값을 마이너스 20과 50도 사이로 범주화를 해줘서 유저가 받아볼 때는 제대로 된 34도 몇 도 이렇게 해서 아까 입력이 실제 데이터, 실제 온도 데이터가 들어갔는데 0과 0.5로 바꿔서 예측을 수행을 했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거를 예측된 값이 0과 0.5 사이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실세계의 온도값으로 변형해주는 그 부분을 하는 게 이제 이 민맥스 스케일링,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값을 전달해줄 최종 온도값이 이제 들어있는 13번째 컬럼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세팅된 거 보면 거기에 있는 값을 선택해서 결국에는 카프카 라이터로 전달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실습에서는 데이터를 제이미터라는 도구가 여러분한테 다 지금 들어있으세요. 거기에서 이 온도 값을 쭉 전달을 해볼 거고, 5300 이포트로, 그리고 예측해서 카프카 컨슈머 이용해서 토픽 3번, 저희가 지정한 토픽 3번에 예측된 값이 잘 오는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열어놓으신 그 워크플로우를 런 시키세요. 런 시키고 모니터링에 가시면은 이제 진행 중이라고 딱 나오죠. 인프로그레스. 그러면 이렇게 구동이 돼 있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던져볼 건데, 데이터 던질 때는 아파치 제이미터라는 도구를 저희가 미리 제공을 드렸는데, KSB CSL이 밑에 툴스 폴더가 있어요. 거기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그 밑에 아파치 제이미터 3.2 버전이 들어있고요. 그 안에 빈 폴더에 가서 빈 폴더에 가면은 썸/제이미터 이렇게 하시면은 제이미터가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온도값이 적혀있는 txt 파일을 가지고서 이제 http로 이제 쭉 이제 리퀘스트 보낼 건데, 그 각 온도 데이터가 적힌 그 값이랑 그 여러 가지 포맷이 적혀있는 그 파일을 일단 열어서 그거를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오픈, 좌측 세 번째 아이콘 오픈 누르시고요. 하나 위로 올라가시고, 거기 밑에 테스트 플랜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테스트 플랜. 거기에 http post random 5.jmx, 네, 이 파일을 열으세요. http post json random 이라고 이제 여기 테스트 플랜 밑에 뜨고, 여기 보셔서 이제 두 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열려요. 이게 어떤 형태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건지 보면 http request라는 것도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random 5. 그러면 여기 요 분홍색 http request body 데이터가 이런 형태로 제가 작성해 놓은 형태로 돼 있고, 여기 템퍼레처 부분만 이제 어떤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서 이렇게 온도값이 짝짝짝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포트 넘버 5300 2번 포트로 세팅이 되어 있죠. 저희가 HTTP 서버 리더가 5300 2번 포트로 세팅을 해놓고 지금 열려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주려면 여기에 초록색으로 화살표 누르시면 바로 데이터가 이제 갑니다. 누르고서 잘 가고 있나 보려면 여기에 뷰 리절트 트리라고 있어요. 이쪽 트리에 아래에서 세 번째. 그러면 파란색으로 지금 뚱뚱뚱뚱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5300 2번 포트로 데이터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5300 2번 포트가 안 열려 있으면 이게 빨간색으로 안 받아진다 이렇게 해서 에러가 떠요. 지금 열려 있으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저희가 워크플로우를 실행하고 데이터를 던졌으니까 뭔가 예측을 하고 있겠죠, 그 워크플로우는. 그러면 예측된 결과를 저희가 어디다 쓰라고 워크플로우에 만들어놨냐면 카프카 라이터에다가 이제 세팅을 해놨죠, 라이터를. 그리고 토픽의 이름을 테스트3로 해서 어저께 되게 여러 번 했죠. 카프카 컨슈머를 이용해서 이 토픽의 값이 잘 저장이 되고 있나 같이 볼게요. 호스트에서 수행을 하셔도 됐죠? 어저께 호스트에서 그 카프카 폴더도 역시 툴즈 밑에 가서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것도 그냥 매뉴얼에 있어서 복사하셔도 돼요. 그 카프카 관련 그 커맨드가 익숙하지 않으시면은 저희가 이 온도 데이터 이 예제가 2.5.7번 예제잖아요. 그래서 2.5.7번 그 온도 예측하는 예제가 ML 모델 예측하기인데 여기에 온도 예측 결과 받아오기 이 부분 가시면은 이 명령 그대로 치시면 됩니다. 볼게요. 지금 이제 온도 예측된 온도 값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측된 온도 값이 쭉쭉 받아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카프카 콘슈머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저희 매뉴얼에 스트림 방식으로 ML 모델 예측 결과 얻기 여기 아래에서 세 번째 그 매뉴얼 가셔서 맨 밑에 온도 예측 결과 받아오기 여기에 있는 커맨드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온도 예측이 돼서 이제 수신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프리딕티드 라벨이 보이시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해서 스트림으로 서빙을 하는 거를 같이 해본 거예요. 그리고 어제부터 계속 이제 뭐 몽고DB 명령, 그 다음에 이런 카프카 관련 명령 이런 게 좀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그 빅데이터 프레임워크가 연동이 돼서 지금 BI가 완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생소한데 쓰다 보면은 금방 익숙해지시고 BI는 되게 쉽죠. 이런 코맨드가 조금 새로운 게 좀 있어서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우선 7점 이제 텐서플로우 서빙이 뭔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BI에서 텐서플로우 서빙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헷갈리시지 않게 딱 분리를 시켰습니다. 네, 이제 저희 이제 마지막 타임이고 서빙하는 건데 이제 텐서플로우 코드 작성하시고 save 이거 하면 파일 떨어지죠. 이 4개 파일 생성이 됩니다. 메타데이터 파일, 데이터 파일, 그 다음에 인덱스 파일, 체크포인트 파일 이렇게 떨어져요. 각각의 역할은 우선 이 메타 파일에는 우리가 파이썬 코드에서 열심히 그린 세션 그래프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 위에는 변수 값이 있겠죠. 베리어블 값이. 뭐 웨이트 정보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레디언트 정보도 있을 수 있고 되게 많이 있겠죠. 이 베리어블 값은 여기 체크 포인트에 저장이 돼요.
그리고 이 체크포인트 인덱스에는 뭐냐? 이거는 이 메타 그래프와 이 베어리블 값 이것들을 서로 매핑해 주는 뭐 매핑 테이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체크포인트 열어보시면 심플하죠? 제일 위에 마지막 체크포인트가 작성된 패스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에 이제 리스트로 해서 체크포인트 리스트가 작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save를 하면 이제 이런 파일이 생성이 되는데 이 파일로 서빙은 안 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 데이터, 체크포인트에는 그냥 데이터만 저장이 되어 있고 메타그래프에는 이제 그래프만 저장이 돼요. 원래 체크포인트 이런 거는 목적은 이거잖아요. 딥러닝의 특성상 트레이닝 하기 시작하면은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짧게 걸리는 건 뭐 금방 끝나는데 원래 저도 이제 이 강의에 챗보다는 모델을 원래 직접 넣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돌렸는데 GPU 써가지고 돌렸는데 4일인가 돌아가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복구해가지고 돌려볼까 하다가 그럴 시간은 없고 그냥 멈췄는데 하여튼 그런 경우 우리가 의도치 않는 오류, 뭐 배치 사이즈를 잘못해가지고 죽어버리던가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때 복구해서 다시 재트레이닝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학습하는 게 아니라 중간부터 체크포인트에 저장된 그 순간부터 다시 재트레이닝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서빙용은 아닙니다. 그럼 서빙용은 어떤 게 있냐? 원래 이제 프레이징 그래프라는 게 있긴 있었어요. 뭐 물론 지금도 쓰이긴 하지만 이것의 역할은 뭐냐면 인퍼런스 할 때 베어리블 값 변동 없잖아요. 트레이닝 할 때는 이제 그레디언트 막 바뀌고 웨이트 바뀌고 그래서 변수 값이 계속 바뀌게 될 거예요. 근데 인퍼런스 할 그 시점에는 이 변수 값들은 다 고정입니다. 더 이상 변경되지 않죠. 그래서 프레이징 그래프를 써가지고 이 그래프 정보와 그 다음에 이 베어리블 값들을 이걸 콘스탄트화 시켜요. 그래서 이 하나의 파일에 그래프랑 베어리블 값을 융합시킵니다. 그리고 이걸로 서빙을 해요. 그래서 뭐 플라스크나 뭐 이런 거 써가지고 웹 서버 띄우고 모델 띄우고 인퍼런스 보내고 해서 받는 이렇게 동작을 하는데 이제 동작은 해요. 근데 이제 들어보세요. 텐서플로 서빙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텐서플로 서빙에서는 세이브드 모델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텐서플로 서빙은 뭐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Universal Serializing Format for TensorFlow Model. 그래서 서빙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거의 다 이걸 쓰게 되죠. 이걸 쓰게 되는 거고 파일에 이렇게 구성이 돼요.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래서 코드 막 파이썬 코드에다가 이제 세이브드 모델을 위한 코드 작성하시고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파일이 떨어집니다. 세이브드 모델에는 이제 이 그래프 정보, 메타 그래프 정보 거의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 값은 이 베어리블 정보 이쪽으로 들어가요. 어셋 같은 경우에는 어제 스트링 인덱스 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보캐블러리 이런 것들을 바로 스트링으로 넣을 수 없으니까 원하드 인코딩 써가지고 숫자로 넣잖아요. 그때 매핑 시켜주는 거. 그때 이제 어셋에 아마 이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세이브드 모델 같은 경우에도 확장자가 PB예요. 프로토버프 바이너리. 프리즌 그래프 같은 경우에도 처리를 하면 똑같이 PB 파일이 떨어져요. 근데 여기에는 메타 그래프랑 베어리블 값이 같이 존재하는 거고 여기에 PB 파일은 메타 그래프 정도까지 저장이 돼요. 그래서 비교해 보시면 여기 파일이 항상 더 커요, 훨씬. 그래서 차이를 이 세 가지 차이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메타, 그 다음에 데이터 정보가 있는 거고 이거는 이거 두 개를 융합한 거고 여기 텐서플로 서빙으로 만들어진 세이브드 모델은 똑같이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서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빙할 때 내가 인풋을 뭘 받아들일 건지 이걸 받아들여서 처리해서 아웃풋으로 뭘 보낼 건지 이런 걸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시그니처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 시그니처를 정의하고 그래프 그린 후에 여기에다가 시그니처를 등록을 해줘요. 그러면 떠서 이제 인풋 데이터 받아들이면 처리돼서 나가는 이런 식으로 갑니다. PB 파일에는 그런 인풋 시그니처, 아웃풋 시그니처 이런 게 있고요. 이 정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텐서플로 모델에는 그래프 정보와 이제 베어리블 값 세이브를 하면은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고 그래서 텐서플로 코드 작성하실 때
여러 가지 함수 넣죠. 데피니션에서 트레이닝 관련된 함수 정의해서 그쪽에서는 트레이닝만 수행하게 하고, 또 이제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테스트 함수 정의해서 테스트만 수행하게 하고, 이렇게 테스트 그래프나 막 트레이닝 그래프, 그리고 뭐 GPU를 지원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에다가 GPU까지 고려해서 돌아갈 수 있게 펑션을 정의하게 되죠. 인퍼런스도 마찬가지로 인퍼런스 할 때 이렇게 인퍼런스 해라 라고 함수를 정의하게 됩니다. 이게 좀 모듈화 시켜가지고 저희가 코드를 짜잖아요. 텐서플로 코드, 인퍼런스용 코드, 테스트 코드 뭐 이렇게 짜게 될 텐데, 체크 포인트로 저장을 하면 세이브로 저장을 하면 이 것들이 다 포함이 돼요. 다 저장이 되죠. 근데 저희가 인퍼런스 할 때 테스트 그래프 필요한가요? 당연히 필요 안 하겠죠. 인퍼런스는 그냥 다 저장을 그냥 들어오면 바로 보내는 거니까. 트레이닝 그래프 당연히 필요 안 하겠죠. 인퍼런스는 그냥 말 그대로 인퍼런스니까 트레이닝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서빙 변환을 하면 세이브드 모델 하면은 이제 그래프 등록을 하고 인풋 붙이고 아웃풋 시그니처 등록한 후에 뭐 이런 식으로 인퍼런스용 메타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태그 컨스턴트는 서빙으로 두고, 그 다음에 또 다르게 학습용 메타 그래프를 이런 거 싹 버리고 이 학습용 그래프만 따로 떼가지고 인풋 시그니처 붙이고 아웃풋 시그니처 붙여서 학습용 메타 그래프. GPU를 쓰고 싶으면 이제 GPU를 위한 그래프 만들고 여기다가 인풋, 아웃풋 붙이고, 그 다음에 옵션은 이제 컨스턴트 GPU. 이런 식으로 다양한 메타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면 나중에 서비스 디플로이 할 때 디플로이해서 이거는 트레이닝으로 쓸 거야 하면은 이것만 이네이블 되면 이건 추정이에요. 제 생각은 이렇게 메타 그래프를 만든 이유는 아마 실제 서비스 플리에 적용될 때 다양하게 적용해서 트레이닝용일 때는 이 트레이닝 택만 사용하게 설정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퍼런스용만 이렇게 설정해서 사용하면 아마 그런 식으로 사용할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잘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양해를 드릴게요. 그냥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세이브드 모델이 생성이 돼요. 이 세이브드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서 구글에서는 세이브드 빌더라는 걸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모델을 만들면 어떤 장점이 있냐, 텐서플로 서빙에서 제공하는 모델 서버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이 뭐냐면 모델을 만들면 이렇게 파일에 들어올 거예요. 신규 모델이 아까 리파지토리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리파지토리로 데이터가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 모델 서버가 이걸 계속 감시를 합니다. 1초로 지금 디폴트는 1초예요. 감시를 해서 신규 모델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준비를 해야겠죠. 서빙을 준비. 그래서 로더를 만듭니다. 로더를 만들어서 이제 이걸로 서비스하고 싶어. 좀 준비 좀 해줘. 알려주면 이 로더는 걔가 필요한 메모리가 어디고, 모델의 위치가 어디고, 뭐 메타데이터 뭐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올리지는 않아요. 권한은 없어요. 소스는 이렇게 로더를 생성하는 동시에 다이나믹 매니저한테 노티파이 합니다. 그럼 이 매니저가 이제 버전 팔러시한테 물어봐요. 이거 로드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내려야겠죠. 그럼 버전 팔러시는 이제 어베일리티 중심으로 돌아갈 것인지 리소스 중심으로 돌아갈 건지 판단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베일리티가 중심이면 서빙되고 있는 모델 죽이면 안 되잖아요. 서빙 모델 띄우는 상황에서 신규 모델도 똑같이 띄워요. 동시에 2개.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신규 모델이 이제 메모리상에 탑재가 되면 오래된 모델을 이제 내리는 거죠. 그러면 심리스하게 서비스가 되는 거고,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텐서플로 모델 자체는 되게 크잖아요. 저장을 하면 막 기가 단위로 넘어갈 때도 있고, 이거를 올릴 때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럴 경우 메모리 용량이 부족하다 하면은 지금 서비스 되고 있는 거 그냥 잠깐 내리고 올리는, 그때는 이제 서비스가 잠깐 끊기겠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한 후에 로드한테 올려줘 하면은 어스파이르 버전이라 해가지고 이제부터 이걸로 서비스 해줘 하고 올려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는 좀 요청을 오면은 서비스를 받게 되겠죠. 이런 오토로딩 기능, 모델 관리하는 이런 기능들을 이제 모델 서버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텐서플로 서빙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 그러면 아까 PB 파일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PB 파일?
프로토버프 바이너리 파일, 텐서플로우 서빙을 위한 세이브드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이걸 만들려면 우리 텐서플로우 그 파이썬 코드 있잖아요. 여기다 몇 가지를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 추가된 그 값을 가지고 이제 세이브드 빌더라는 것이 세이브드 모델을 만듭니다. 추가해야 될 게 어떤 거냐? 이런 거. 우선 세이브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거 생성해줘야겠죠. 여기 툴 많이 제공합니다. 그래서 익스포트 디렉토리 패스에 빌더를 저장을 하겠다. 세이브드 모델을 설정을 하고, 아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차이점이 인풋 시그니처, 아웃풋 시그니처라고 말씀드렸어요. 뭐든지 인풋이 어떤 게 들어올 건지를 명시를 해줘야 되고, 뭐가 나갈 건지 확실하게 명시를 해줘야겠죠. 이렇게 세이브 모델의 유틸에 있는 빌드 텐서 인풋을 활용해가지고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거는 좀 어렵죠. 이건 에너지 기술 연구원 할 때 에너지 예측 때 사용하는 텐서플로우 코드거든요. 네. 그 코드는 이제 168시간의 히스토리를 가져와서 168시간의 에너지 사용량을 다 가지고 와서 향후 24시간 에너지 사용량을 예측하는 시퀀스도 시퀀스 코드예요. 그래서 뭐 인풋이랑 뭐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다 등록을 해줘야 되고, 그에 대한 결과 에너지 사용량 향후 24시간, 지금부터 24시간 동안 에너지 사용량을 출력을 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그니처로 등록을 해주고, 이거를 우리가 메타그래프 그린다 그랬잖아요. 메타그래프 그리고 거기다 붙여줘야 돼요. 등록. 등록해 줄 때는 이제 add 메타그래프 and variable 해서 이거 컨스턴트 서빙으로 할 거다. 아까 GPU든 GPU, 그 다음에 트레이닝 할 경우엔 트레이닝,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 여기다 시그니처, 아까 정의한 시그니처, 이걸 붙이면 이제 메타그래프 앞에 인풋, 아웃풋 다 정리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이버를 딱 하면은 이런 파일이 떨어집니다. pb 파일, 그 다음에 variable 파일. 아까 이제 말씀 안 드리긴 했는데, 프리즌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파일이 생성된다 그랬잖아요. 메타그래프와 베어리블 값을 컨스턴트화 한 것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저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재학습이 안 돼요. 재학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텐서플로우 서빙을 이용해서 세이브드 모델을 만들면 여기에 메타그래프가 나오고 이 안에 변수값이 따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재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런 차이점도 있어요. 이제 모델을 만들었으면 이제 실행을 해서 서비스를 받아야겠죠. 파이썬 코드를 실행을 해야겠죠. 이렇게 쉘에서 파이썬 코드 하고자 하는 거 적고, 아까 안 박사님이 모델 만들 때 여기 이제 막 집어넣으셨잖아요. 저는 지금 시퀀스 모델을 쓰기 때문에 인풋 시퀀스 렌스 몇 개고, 아웃풋 시퀀스 렌스 몇 개고, 컬럼 어떤 거 뭐 할 건지, 뭐 이런 것들 플래그 정보로 넣어주고, 이제 파이썬 실행하면 모델이 떨궈지겠죠. 세이브드 모델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세이브드 모델을 이제 모델 서버에 올려서 서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런 정보 입력해줘야 돼요. 몇 번째 포트에 모델 네임은 뭐고 모델의 위치는 여기다 라는 거 명시를 해주면 이제 모델 서버가 이제 이 모델 이름으로 포트 8001번에 이걸 읽어와서 로딩을 시켜줍니다. 그때부터 이제 인퍼런스가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사용자는 이제 포스트맨 뭐 이런 걸로 레스트를 쌓아가지고 요청을 받고, 이제 공식적으로 아마 쓸 수 있는 게 레스트랑 gRPC 두 가지만 있을 거예요. 좀 장점이 있죠. 네, 여기까지가 텐서플로우 서빙에서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서빙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뭐 시그니처 만들고 뭐 하는 건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텐서플로우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뭐 아까 보셨잖아요. 이거 인자 설정하는 거. DL 트레인 오퍼레이터에 필요한 플래그 값 이렇게 설정해서 실행시키면 PB 파일, 프로토버프 바이너리 파일, 세이브드 모델 파일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모델을 모델 서버가 올려야 되잖아요. 그때 포트 번호, 모델 네임, 모델의 위치한 위치 이런 거 지정을 해주시면 이제 받아서 이제 띄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기능상은 거의 다 같아요. 아까는 이제 쉘에서 뭔가 처리를 한 거고, 여기서는 저희 웹툴 기반으로 동작을 하니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추론하는 이런 기능을 어떻게 보면 라이브러리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텐서플로우 서빙 같은 경우에 gRPC나 REST나 이런 것만 받아들여서 추론하고 그 결과를 받았잖아요. 근데 텐서플로우 프리딕트 오퍼레이터라는 걸 갖다 붙이면 이제 이 추론하는 기능을 함수처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작년에 이제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에너지 예측 테스트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물론 실시간 인퍼런스도 했는데 HBase에서 데이터를 한 달치 읽어올 필요가 있었어요. 한 달치를 읽어와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인퍼런스를 해서 한 달 동안 에너지 사용량이 이거였고 그에 대한 예측이 이거다라고 보내줘야 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근데 텐서플로우 서빙에서는 그냥 계속 구현하면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래서 사용할 때 리더, HBase 리더 딱 붙여서 데이터 읽어와서 필요한 전처리 기능, 저희 BI 오퍼레이터 있잖아요. 그거 붙이고 필요하면 이제 파이썬 전처리 기능 넣어야 되고 한 후에 이제 프리딕트 오퍼레이터 붙여서 라이브러리 형식으로 해서 인퍼런스를 해줬어요. 그래서 텐서플로우 서빙을 쓰면 보통 이제 REST, 그 다음에 gRPC 이런 걸 많이 쓰실 텐데 BI를 쓰면은 이제 배치형 데이터, 카프카로 들어오는 스트리밍 데이터 이런 것들도 인퍼런스 할 수 있다라는 거, 저는 이걸 좀 좋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 똑같이 이제 모델 자동갱신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 서빙 러너에서 이 옵션 클릭을 하시면 이제 키 밸류가 있어요. 여기 키 값에 모델, 오토, 로드 이걸 true로 설정하시면 이제 계속 자동갱신이 될 거예요. 그래서 모델이 있을 때 서빙 오프플로우를 실행을 하면 여기 접근해서 가장 최신의 모델 불러와서 서빙을 할 거고, 그러니까 재학습을 막 이루시겠죠. 재학습이 끝나고 나면 얘한테 떨어질 거고 이걸 감시하고 있다가 새로 생기면 다시 로딩하는 이런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런 기능도 할 수 있어요. GPU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 GPU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트레이닝에도 GPU를 쓰고 싶기도 하고 인퍼런스에도 GPU를 쓰고 싶기도 하잖아요. 그때 GPU 하나를 몇 프로를 이제 프리딕션에 활용할 것인가, 인퍼런스에 활용할 것인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값을 넣어주면 되고요. GPU가 여러 개일 때는 몇 번 쓸 거다 지정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GPU 메모리를 서비스가 시작될 때 바로 잡게 할 것이냐,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메모리를 가져와서 할당해서 쓰게 할 것이냐, 이런 옵션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제공해 주는 게 저희 BI에서의 텐서플로우 서빙이고요. 이제 저희 교육의 목적이 어떻게든 잘 쓰시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델을 어떻게든 만드셔야 될 텐데 딥러닝 모델 만드는데 막 몇 달 걸릴 수도 있고 막 이러면 좀 위험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존에 있는 모델들을 좀 가져와서 서빙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프레트엔드 모델 활용하는 방법, 우선 체크 포인트가 있으면 당연히 그 체크 포인트 불러내서 재학습 시키고 하면 되니까 편하겠죠. 이럴 경우에는 체크 포인트 로드해서 인풋 시그니처 붙이고 아웃풋 시그니처 붙이고 저장하면 세이브드 모델 떨어집니다. 그럼 바로 서빙 쓸 수 있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트랜스퍼 러닝 많이 쓰실 건데 불러와서 그래프 좀 조작하고 뒷부분에다가 레이어 몇 개 더 추가하고 아웃풋으로 원래는 한 개인데 막 2개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자기 것만으로 커스터마이즈 해서 이제 인풋 붙이고 아웃풋 붙이면 나만의 이제 세이브드 모델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이제 프로즌 PB로 이렇게 떨어진 파일들도 있어요. 이 프로즌 PB. 근데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프로즌 PB에는 학습이 불가해요. 왜냐하면 그래프 안에 있는 베리블 값들이 이미 컨스턴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져와서는 재학습은 불가능해요. 대신 이거를 좀 변경해서 세이브드 모델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불러와서 인풋 시그니처 붙이고 아웃풋 시그니처 붙이고 실행시키면 세이브드 모델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럼 체크 포인트를 불러와서 만드는 방법. 우선 여기 보시면 인포트 메타그래프라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메타 정보를 불러오면 이제 우리가 지금
세션 그래프 그리고 있잖아요. 그 그래프 뒤에다가 불러온 메타 그래프를 붙입니다. 어펜드 시켜요. 근데 문제가 될 수 있죠. 이미 딱 처음 시작에 막 장난 삼아서 막 여러 개 그래프 그려놨는데 그 후에 이걸 딱 불러버리면은 그 그림 그래프 뒤에다가 이걸 바로 붙여버리는 거죠. 문제가 되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리셋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예 그래프를 새로 리셋 시키고 그 다음에 이걸 불러와요. 그래프를 불러오고 나서 이제 베어리블 값도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리스토 해서 체크 포인트 위치를 지정하면은 이제 예전 그 받아왔던 그 모양 그대로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인풋 붙이고 아웃풋 시그니처 붙인 후에 등록을 했었으면은 이제 세이브드 모델이 빨개지겠죠. 이 코드 들어가시면 이렇게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있어요. 리셉션 뭐 1, 2, 3, 4 이렇게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체크포인트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체크포인트 파일이 있고 근데 메타가 없어요. 메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트리 뭐 마스터 리서치 밑에 보시면은 뭐 인셉션이라는 그 뭐 폴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실제 인셉션 폴더를 만들기 위해 한 코드 그게 들어가 있거든요. 메타그래프가 없기 때문에 그 폴더 아래에 들어가셔서 정리한 후에 이 체크포인트 불러오면은 만들 수 있어요. 같이 여기 들어가시면 이런 것들을 좀 제공을 해줍니다. RNN 같은 경우 이제 시퀀스도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인풋이랑 아웃풋이 좀 쉬워요. 어떻게 보면 쉬운데 이미지 같은 경우는 좀 어렵습니다. 이미지를 뭐 바이너리로 뭐 인코딩하고 뭐 이런 작업들이 들어가더라고요. 이 세이브드 빌더 만들 때 그때 여기 파일 이거 참조하시면 이미지들을 어떻게 인풋 시그니처로 만드는지 여기 이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 클론 해가지고 텐서플로우에니까 모델을 싹 긁고 오고 여기는 프리트레인드 모델 가져오고 여기 있는 거 가져와서 실행을 하면은 원래는 생겨야 돼요. 생겨야 되는데 이 위치가 지금 바뀌어가지고 지금 실행이 안 돼요. 아마 여기는 모르지만 참여기업 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모델을 받아가신 기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 근데 메타가 없기 때문에 여기 이 메타 모델에 대한 정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실행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제 그래프를 변경할 때 이거 좀 제가 해보고 설명을 드리면 되게 좋았을 텐데 모델을 만들면 보통 이 앞부분 딱 잘라가지고 풀 커넥티드 레이어 이전에는 피처 익스트랙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이미지를 들어와도 뭐 보내도 피처를 추출하는 부분은 거의 좀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프리즌 시키고 그 다음에 이 뒷부분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만 살짝살짝 변경해가지고 트랜스퍼 를 사용을 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VGG 불러와서 그 다음에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이쪽 부분 수정을 하고 아웃풋을 원래 한 개인데 두 개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새롭게 세이브드 모델을 만드는 것인데 이거 참조 한번 찾아가셔서 한번 보세요. 원래 제가 해보고 딱 전달드리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서 우선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 큰 흐름만 이해하시고 가져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PB 파일 프리즌 그래프로 이제 프로즌 시키는 경우 여기 주소 들어가시면 프리트레인드 된 이 모델 되게 많이 있거든요. 판타이즈드 모델도 있고 뭐 플로팅 포인트 모델도 있고 OTML 모바일 모델도 있고 되게 많아요. 뭐 몇 개 있는 게 아니고 막 꽤 많이 있어요. 이걸 다운받아 보시면 여기에 PB 파일도 있고 체크 포인트 파일도 있고 막 있을 거예요. 이거 받아 오셔가지고 이렇게 불러오고 프리징된 파일 불러온 후에 붙이고 아웃풋 붙여서 자기만 아니고 서빙을 위한 세이브드 모델을 만드셔서 서빙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가져오셔서 쓰시는 게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체크 포인트를 활용해서 불러오는 방법, 그 다음에 PD 파일 활용해서 불러오는 방법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세이브드 모델을 만드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이브드 모델을 만들면 이제 인퍼런스를 해야 되잖아요. 인퍼런스를 할 때 인풋의 형태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때 확인하는 커맨드가 이겁니다.
세이브 모델 CLI라는 걸 제공해요. 그래서 세이브드 모델 CLI 쇼 해가지고 디렉토리하고 세이브드 모델의 위치 입력을 해주시면 이 세이브드 모델이 가지고 있는 메타그래프 태그를 보여줘요. 지금은 서브라는 메타그래프 하나가 있어서 하나만 나온 건데 뭐 여러 개 설정되면 여러 개 보이겠죠. 이거는 지금 이 PB 파일은 그러니까 교통예제에 대해서 생성한 PB 파일을 지금 검사하는 중이에요. 교통예제 같은 경우는 서브로 등록을 한 거였고, 그 다음에 이 서브 안에 이제 시그니처 정보, 인풋 정보, 아웃풋 정보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쇼하신 후에 태그 정보를 이거 갖다 붙이시면 여기 메타그래프에 들어가 있는 시그니처 데피니션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교통예제 같은 경우는 시그니처를 프리딕트 스피드라는 걸로 등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 내부에 인풋 아웃풋 확인하셔야겠죠. 그래서 서브 놓고 시그니처 정보 이렇게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인풋이 이렇게 들어왔다. 아웃풋이 이렇게 나갔다. 나중에 인퍼런스 할 때는 이 형성 맞춰서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확인하시고 세이브드 모델의 인풋 형식이 이거니까 인퍼런스 요청은 이렇게 보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교통예제 같은 경우는 8주기 데이터를 읽어와서 170개 링크에 8주기 데이터를 읽어오잖아요. 그래서 870인 거고, 그 다음에 15분 후에 170개의 링크에 교통속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문을 활용해서 시그니처 정보가 뭔지 체크를 하시고 인퍼런스를 활용하시면